바세린 하나로 10년 젊어진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수천만 원짜리 피부 시술, 수십 가지 기능성 화장품, 밤마다 쌓이는 스킨케어 루틴. 하지만 놀랍게도 70세의 현직 피부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이것 하나만 제대로 바르라고 합니다. 바로 바세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0을 맞이한 피부과 전문의 이화용입니다. 40년 넘게 피부과 진료를 해오면서 수많은 분들의 피부를 직접 보고 만져보고 치료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하나의 아주 단순한 제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이라고 하면 입술에 바르거나 겨울철 손 트는 걸 막기 위한 제품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 역시 젊었을 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고 그들의 피부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진짜 피부를 바꾸는 건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과 함께, 얼마나 꾸준히 바르는가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그 어떤 광고에도 나오지 않는 피부의 기본 원리와 바세린의 진짜 활용법입니다. 비싼 화장품 속에 숨어 있는 바세린의 정체. 바세린과 함께 쓰면 효과가 3배 올라가는 4가지 조합. 사람들이 나이를 딱 맞추는 숨은 노화 부위 5곳. 지성여 드름 피부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10년 젊어지는 바세린 루틴.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이 루틴을 실천하고 있고 제 환자분들께도 똑같이 권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나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방법을 알면 지금 이 순간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이 루틴 한번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진료실을 지켜온 이화용입니다. 올해로 70이 되었고요. 지금도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피부를 진료하면서 저는 하나의 명확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피부 고민의 90%는 피부 장벽의 무너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화장품을 고르고 피부과 시술도 받으시지만 그 근본 원인부터 이해하고 관리하시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해온 바세린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젊음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세린, 단순한 보습제가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바세린은 입술 트거나 손이 텄을 때 바르는 겨울철 응급제품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 바세린은 진료의 핵심 도구였습니다. 바세린은 보습제가 아니라 피부 속 수분을 지켜주는 방패막입니다. 피부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재생이 어려운 상태일 때 피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바세린은 겉에 덮는 마지막 보호막이지 혼자 쓰면 효과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안에 넣고 그 위를 바세린으로 덮느냐입니다. 바세린과 함께 쓰면 효과가 3배 좋아지는 4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40년 진료하면서 저는 이 바세린과 궁합이 맞는 성분들을 연구했습니다. 그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4가지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임상 경험과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히알루론산 앰플입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 수분을 끌어당기고 붙잡는 능력이 뛰어난 성분입니다. 하지만 혼자 바르면 공기 중으로 쉽게 증발됩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앰플을 먼저 바르시고 1에서 2분 후 바세린을 살짝 덧발라주시면 피부 속에 머무는 수분의 양이 훨씬 많아집니다. 수분 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에 피부가 훨씬 부드럽고 탱탱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주름 개선,
콜라겐 재생에 매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하지만 자극이 꽤 강해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에겐 붉어짐이나 따가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레티놀을 먼저 바르고 2~30분 정도 기다린 후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덧바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레티놀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극은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50대 이후 피부가 얇아지신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미백 에센스입니다. 미백 제품, 예를 들면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알부틴 같은 성분은 피부 톤을 맑게 하고 잡티를 완화해 주는 데에 사용됩니다. 이 성분들은 산소에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바르고 5분 정도 기다린 뒤 바세린을 덧바르면 공기와의 접촉을 막아주어 산화를 줄이고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달팽이 크림입니다. 달팽이 점액 추출물은 피부 재생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시술 후 회복 단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조합이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입니다. 상처 난 피부, 염증 후 흔적, 트러블 자국이 있으신 분들께는 이 조합이 회복 속도를 2배 이상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세린을 지성 피부와 여드름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저는 피부가 너무 기름진데 바세린 바르면 더 번들거리지 않나요? 여드름 많은 피부에 바세린은 오히려 안 좋지 않나요? 하지만 피부의 과도한 유분은 대부분 속건조로 인한 보상작용입니다. 즉, 피부 속은 건조한데 겉만 기름진 거죠. 이럴 때 피부 속 수분을 먼저 채워주시고 그 위에 얇게 바세린을 덮어주시면 피부가 유분을 덜 만들어내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르기 전 수분 앰플이나 수분 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셔야 하고 바세린은 정말 얇게 소량만 바르셔야 하며 잠자기 직전 공기와 먼지가 적은 환경에서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지성 피부와 여드름 피부에도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도 결국은 바세린으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본 결과 고가의 화장품들도 결국 전성분을 보면 미네랄 오일, 페트롤라툼 즉 바세린 계열 성분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짜리 화장품을 쓰느냐가 아니라 피부가 어떤 상태일 때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입니다. 바세린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 원리를 알고 쓰면 가장 고가의 안티에이징 제품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바세린을 이야기하는 이유. 사실 저도 젊었을 땐 고가의 화장품에 끌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결국 피부가 좋아지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본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피부 자극을 하지 않고 수분을 채우고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 그게 바로 바세린이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조합은 제가 환자들에게 직접 권해드렸던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나이를 결정짓는 건 얼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피부 관리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얼굴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이마, 볼, 눈가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진짜 나이는 얼굴이 아니라 다른 곳들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나이를 맞추는 건 피부톤이나 주름이 아니라 그 부위의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으로 확인한 그리고 수많은 피부 분석 결과를 통해 알게 된 숨겨진 노화 부위 5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 밑보다 더 빠르게 늙는 부위는 눈꺼풀 위 피부입니다. 눈꺼풀 위는 피부가 매우 얇고 하루에도 수백 번 이상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특히 메이크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눈꺼풀을 문지르거나 당기기 때문에 주름과 처짐이 빠르게 나타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이크림은 눈 밑에만 바릅니다. 눈꺼풀 위쪽은 바르면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눈 위쪽에도 바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소량의 바세린을 덧발라 주시면 얇은 보호막이 생기면서 주름이 생기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얼굴보다 빨리 노화가 오는 부위는 목입니다. 목은 피지선이 적은 부위라서 건조에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습관 때문에 거북목 주름이 생기는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얼굴은 열심히 관리하지만 목은 빠뜨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은 목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면 얼굴도 함께 늙어 보입니다. 저는 밤에 스킨케어 하실 때 얼굴에 바르는 것과 똑같은 순서로 목까지 케어하신 다음 바세린을 얇게 바르는 루틴을 꼭 권해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목주름이 깊어지는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령이 드러나는 진짜 포인트는 손등과 손가락 마디입니다. 이건 제가 피부과 의사로서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얼굴이 아무리 탱탱해도 손등이 건조하고 마디가 굵으면 나이가 확 드러납니다. 특히 주방일, 육아, 설거지 등으로 손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손 피부가 얇아지고 손등 혈관이 부각되며 피부가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바세린은 손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자기 전 수분크림을 충분히 바른 다음 얇게 바세린을 손등 전체에 바르시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셔 보세요. 며칠만 해보셔도 손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 피부 속 노화를 반영하는 입가와 턱선입니다. 입가는 하루 종일 표정으로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웃고 말하고 먹는 동안 입가 피부는 탄력을 계속 잃게 됩니다. 특히 입가에서 턱선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피부 전체가 늘어진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 부위는 리프팅 케어와 함께 바세린 루틴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입가에 레티놀을 소량 사용한 후 충분히 흡수시키고 바세린으로 마무리하시면 자극은 줄이고 리프팅 효과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 들어 보이는 결정적 요소는 무릎과 팔꿈치입니다. 이 부위는 일반적으로 피부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반바지를 입거나 팔을 걷었을 때 팔꿈치와 무릎이 거뭇하고 주름져 있으면 전체 인상이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이곳엔 각질이 많고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미백 에센스를 먼저 바르시고 바세린으로 덮어주시면 색소 침착을 줄이고 부드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바세린 루틴 실제로 실천하면서 마주하는 실패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 루틴을 따라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너무 많이 바르시거나, 둘째, 순서를 지키지 않거나, 셋째, 며칠 만에 효과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번들거리고 트러블이 나요. 제가 그분의 사용법을 살펴봤더니 레티놀 바른 직후에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셨던 것이었습니다. 레티놀은 바른 후 피부가 흡수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고 바세린은 정말 얇게만 발라야 효과가 납니다. 또 어떤 분은 바세린을 바르고 나서 피부에 뭐가 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바르기 전 피부가 제대로 클렌징 되지 않았거나 기초 제품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덮었기 때문이 많습니다. 실패해서 배운 전략으로 이제 바세린 루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바세린 루틴 전략을 꼭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기초 제품을 먼저 충분히 바르고 흡수될 시간을 줍니다. 바세린은 반드시 얇게 소량만 바릅니다. 바르기 전 손도 얼굴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피부 타입별로 조합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건성 피부는 히알루론산과 함께 바세린 루틴, 탄력 저하 피부는 레티놀과 함께 바세린 루틴, 색소 침착 및 잡티엔 미백 에센스와 함께 바세린 루틴, 트러블 피부나 상처 회복에는 달팽이 크림과 함께 바세린 루틴, 이렇게 맞춤형 조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이 루틴이 화려하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것을 꾸준히 정확히 지키는 것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그럼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해 드릴 시간입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고 수많은 환자분들께 추천해 드린 바세린 루틴 4단계를 오늘 밤부터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피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1단계는 수분 공급입니다. 클렌징을 끝낸 깨끗한 얼굴에 히알루론산 앰플을 펴 발라주세요. 그 후 1에서 2분 정도 기다려서 앰플이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바세린을 정말 소량 손가락 끝으로 콕 찍어 얼굴 전체에 얇게 덮듯이 펴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봉인되고 다음날 아침까지 피부가 탱탱하게 유지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는 탄력 강화와 주름 개선입니다. 저녁 세안 후 레티놀 제품을 아주 소량만 얼굴 전체에 펴 바르시고 20에서 30분 정도 기다려 주세요. 이 시간 동안 피부는 레티놀을 흡수하고 약간의 따가움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얇게 바세린을 덧발라 주시면 레티놀의 자극은 줄이고 효과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특히 눈가, 입가, 턱선 주름이 고민이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3단계는 피부 톤 관리입니다. 미백 에센스를 바른 후 5분 정도 자연 흡수되도록 기다리시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덮어주세요. 이 과정은 색소 침착을 예방하고 피부를 좀 더 맑고 투명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하시면 잡티와 칙칙함이 서서히 개선됩니다. 4단계는 피부 회복과 진정입니다. 피부에 염증이 있었거나 시술을 받은 후거나 트러블 자국이 남아있을 경우엔 달팽이 점액 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덮어주세요. 이 조합은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상처 회복 속도도 빨라지는 임상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민하고 자극받은 피부일수록 이 루틴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해 드렸던 환자 중 한 분은 60대 중반 여성분이셨습니다. 수년간 색소 침착과 잔주름, 그리고 얼굴 당김으로 고민하시다가 제가 알려드린 바세린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수첩에 스킨케어 순서를 기록하고 아침과 저녁을 구분해서 꾸준히 실천하셨죠. 2달 후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는 피부가 정말 몰라보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피부과 시술하셨나요? 하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지속적인 실천이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진료실에서 매일 새로운 피부를 만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피부는 곧 생활입니다. 피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서 단 10분만이라도 나의 피부에 집중하고 작은 루틴을 반복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삶을 돌보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 루틴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꾸준하게만 한다면 누구든지 건강한 피부와 삶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70대 피부과 전문의가 전하는 바세린 하나로 10년 젊어지는 루틴 이야기를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실천해 보시고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